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네, 배승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변액보험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부터는 2부 변액보험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실이 어떤가요? 변액보험의 오해와 진실. 예. 안타깝죠?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이 좋은 얘기보다는 네네. 안 좋은 얘기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들, 네. 그리고 왜곡들이 대단히 많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소비자의 책임이냐, 이제 판매자의 책임이냐, 이렇게 네. 지금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는 어쨌든 판매자의 책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 변액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라면 뭐 1번, 3번, 5번만 알고 있던지 아니면 2번, 4번, 6번만 알고 있던지 아니면 1, 2, 3만 알고 있던지 또는 7, 8번만 알고 있던지 네네. 그러면서 마치 변액보험 전체를 알고 있는 양 이렇게 착각을 하다 보니까 변액보험에 대해서 되게 왜곡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왜곡된 정보 속에서 네.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누구나 다 원하는 거는 자산을 불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자산을 불리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네. 지킨 다음에 불려야 되는데 네.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먼저 불리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리는 게 아니라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금융 상품을 가입을 하게 되고 네네.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뺏기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상대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말아야 돼요. 예. 내가 뭔가를 가입하기 원하면은 가입하려고 하는 그 상품을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좋습니다. 책에 살펴보면 첫 번째 꼭지가 알려면 제대로 알자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키워드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네. 5가지로 뽑으셨더라고요. 네네네. 복리, 비과세, 물가, 환율, 채권. 이 네. 5가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뽑으셨는지 네. 말씀을 간략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5가지 키워드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또 키워드가 3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환경과 관련된 키워드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저성장, 네. 그 다음에 저금리, 네. 그 다음에 고령화. 아. 이 3가지 키워드를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복리, 비과세, 물가, 환율, 채권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저금리는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저금리 환경 하에서 조금이라도 내 자산을 불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복리로 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네. 그러면은 얼마 붙지 않는 어떤 이자 수익 또는 수익을 세금을 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걸로 만들 수 있는가 비과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물가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 자산을 불리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거를 또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왜 아셔야 되냐면은 글로벌 투자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아셔야 돼요.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도 분배, 두 번째도 분배, 세 번째도 분배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잘 분산시켜야지만 자산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잘 굴릴 수가 있는데 네. 환율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제 해외에 투자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 시가총액을 보면은요. 네.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3%예요. 아, 정말 미비한 숫자네요. 네네. 근데 등수로 보면은 네. 세계에서 무려 11번째로 큰 시장이에요. 아, 결국 그러면 뭐 미국, 중국, 일본 그렇죠. 이런 데가 거의 다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지금 100군데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2군데 정도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만약에 네. 국내 투자에 국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네. 그래서 글로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길게 투자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안정적인 투자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채권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 책에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네. 우리가 흔히 뭐 자동차 하면 독일 메이커잖아요. 네. 뭐 기계 하면 또 독일이 좋고 네. 잠수함 도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뭐 그래가지고 네. 저는 독일 증시가 꽤나 높을 줄 알았는데 네. 이 책에 보면 미국 네. 증시가 세계 비중이 39%, 거의 그렇죠. 40%고 맞아요. 네네. 뭐 우리랑 독일이랑 큰 차이가 안 나요. 우리는 뭐 1.93%인데 독일은 네네네. 뭐 해봐야 1.83이니까 뭐 네네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네네. 근데 결국은 이제 투자를 생각한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빼놓고서는 생각이 어렵다. 맞습니다. 미국, 중국 네. 뭐 이런 큰 나라들을 빼놓고 네. 생각할 수는 없다. 네네. 이런 거를 좀 저도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범접할 수 없는 1위가 미국. 네. 그 다음에 증시가 이제 일본, 중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떨 네. 때는 중국이 2위를 했다가 어떨 때는 또 일본이 2위를 했다가 그렇죠. 일본이 이렇게 왔다 그동안 갔다 해왔던 게 하거든요. 있으니까. 예.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중국을 빼고 투자하는 경우가 좀 많죠. 네. 아직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안이라든지. 네네. 네. 그래서 일부 뭐 나중에 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은 일부 TDF 펀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에 고르게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빼고 죄송합니다. 중국 증시는 빼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5가지 키워드 다시 말씀드리면 복리, 비과세, 물가, 환율, 채권. 그래서 우리가 미국 증시도 좀 알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변액보험 사용설명서 2부 오해와 진실 편에서 첫 번째 꼭지 알려면 제대로 알자. 즉 부분적으로만 알고 모든 걸 다 알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자세는 좀 지양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